대구광역시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자, 호피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라서 정말 이제 가족과 아니면 연인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일단 부동산 공부도 함께 하면 또 좋겠죠. 네. 자, 근데 현재 시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또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구광역시인 것 같아요. 또 세종. 네, 대구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대구광역시 한번 임장 가보고 싶죠. 자,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요? 미분양이 쌓였다가 확 줄어들 때? 와, 그래도 우리 호피님 공부를 허투루 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대구광역시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광역시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듣고 나서 잘 기억을 했다가 적절한 그 타이밍에 대구광역시에 임장을 가거나 혹은 대구광역시의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조금 핫한 내용 한번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네. 자,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의 현재 상황을 한번 봐봐야겠죠. 현재 오늘 날짜로 봐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대구광역시입니다. 자, 현재 대구광역시의 중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약 6억 원 가까이 올라갔었던 이 아파트는 현재 4억 5천까지도 떨어졌어요. 1억 넘게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현재 매물 가격을 보게 되면 5억 초중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가격에 팔긴 좀 어려워 라는 이제 팽팽한 이제 선에 대립을 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아파트,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봐볼게요. 이 아파트 역시 약 1억 3천 정도의 하락을 보여줘가지고 매매가 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4억 중후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매물과 실거래와 거의 비슷하게 대립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진짜로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광역시 과거에 하락했었을 때 그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대구광역시 매매 가격 지수를 봐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먼저 바라봐야지만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하락 기간 중에서도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왜? 기간에 한번 상승을 오랫동안 하고 급하게 상승을 했었던 이 포인트가 지금과 굉장히 또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봐볼게요. 수성구 하면은 가장 선도할 수 있는 아파트 어디가 있죠? 범어동에 있는. 예, 범어동에 있는 범어 롯데캐슬과 범어 SK뷰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과거에 얼마큼 하락했냐? 3%, 15%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높은 하락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잘 방어가 되어 있죠. 그만큼 선도 아파트다 보니까 매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봐볼게요.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예를 봐보니까 약 18%, 약 22%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나중에 계속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북구와 동구 같은 경우는 13%, 18%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의 20% 가깝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2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이 아파트들은 나름의 좀 중심가에 나쁘지 않은 아파트들을 또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 대구광역시의 4대 하락 요소,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 미분양, 단기급 등 외부 영향,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봐볼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2개 이상 걸렸다 그러면 하락의 요소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공급을 봐볼게요. 자, 공급 과거부터 현재까지 봐보니까 이렇게 2015년도, 17년도까지 높은 공급률을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락했었던 그 포인트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거든요. 그때 공급이 이렇게 맞닿아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고 현재는 이렇게 공급 과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공급 과잉이었던 지역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바로 달성군, 그리고 중구, 서구, 달서구, 그리고 동구의 물량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나 더 물량이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지구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에는 18,000가구가 2년 동안에 입주가 되었죠. 집중
폭탄이 그 지역에 몰려 있었던 거죠. 현재 또한도 이렇게 많은 공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치 피바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급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으로 인한 현재의 우리의 대처 사항도 조금 조심을 해야지만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빨간불이다라고 공급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빨간불로 가보고요. 다음 미분양을 봐볼게요. 자,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렇게 달성군 중심으로 미분양이 쭉 생겼다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불이 됐고 현재는 동구 중심으로 미분양이 상승한 포인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 달성군 아파트를 그래서 봐볼게요.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생겼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달성군 안에서 나름의 역세권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2호선과 1호선에 있는 아파트를요. 얘는 20%가 넘었네요. 그래서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었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테크노폴리스 지구 옆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또 봐볼게요. 옆에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아파트를 봐보게 되면은 이렇게 미분양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얘가 40%나 하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어떠한 재화에 대한 가치보다는 이제 어떻게 살 사람이 부족해질 것 같아라는 우려감이 섞이다 보니까 높은 가격 하락률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 또한도 빨간불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현재는 어떻느냐? 자, 현재는 동구 중심으로 미분양이 축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구 중심에 어떤 아파트들이 그러냐? 이제 동구 혁신도시 아래에 있는 이 아파트들 모두 다 미분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게는 뭐 200세대부터 많게는 한 400세대 이상까지 높은 미분양 수를, 가구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우리가 복기를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는 중심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조금 더 높은 하락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근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거나 혹은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타이밍,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 또한도 현재 빨간불이다. 동구는 특히 더 빨간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양은 빨간불. 자, 그리고 다음 단기간 급등을 봐보도록 해볼게요. 과거의 단기간 급등이었었을 때 수성구 위주로 봐볼게요. 버머 롯데캐슬과 버머 SK뷰 봐보니까 46%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59% 상승을 했어요. 단기간에 2년 동안에 이 정도의 상승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얘 빨간불. 다른 지역 얘도 25%, 얘도 34%가 2년 동안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 또한도 빨간불, 과거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현재는 어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현재의 버머 롯데캐슬과 버머 SK뷰에 있는 아파트를 봐보니까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45%, 2년도 안 된 기간에 6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매물은요. 버머 롯데캐슬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버머 SK뷰 같은 경우는 13억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 매물 같은 경우는 14억 이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가격 밑으로 내놓지 않겠어 라고 하는 나름의 대장 아파트만의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으로 가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봐볼게요. 그래서 빨간불로 가고요. 자,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아파트를 봐볼게요. 다른 동에서 우방 드림시티와 그 다음에 성당 레미안 2편한 2차 아파트를 봐보게 되면은, 자, 얘는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46% 상승, 얘는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52%나 상승을 했습니다. 야, 근데 현재 가격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매물 같은 경우도 지금 실거래와 비슷한 매물 가격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급등이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얘 또한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 급등 역시도 빨간불이다. 자, 하지만 외부 영향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가 어떤 특정 산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시는 아니고 아니면 다른 외부 영향이 왔었던 과거의 모습도 보여주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3개가 빨간불이었다라고 과거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현재 또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순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궁금한 게 무엇이야? 그래서 so what? 대구광역시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언제일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죠? 자, 적절한 매수 타이밍. 자, 우방 드림시티와 그 다음에 버머 SK뷰 아파트를 봐볼게요. 자, 얘는 2017년도 중순부터 과거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버머 SK뷰도 2017년도 중순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 타이밍, 2017년도 중순에 올 수 있는 이 타이밍은 과연 언제인 것인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거래량을 봐보니까 과거에 2017년도 6월부터 거래량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2017년도 6월부터 거래량이 왜 상승을 했느냐? 자, 미분양을 봐볼게요. 과거에 이제 미분양, 달성금 위주로 미분양이 확 터졌다고 했는데 점차 떨어졌었던 이 순간은 2017년도 중순, 아까 전에 먼저 호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2017년도 중순부터 미분양이 하락했던 그 순간부터 바라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냐? 우리는 얘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떤 것부터? 공급으로부터. 공급은 과거에 봐보니까 2018년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현재는 입주 물량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미분양 같은 경우 2017년도 중순부터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급은 2018년도부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다 보면은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개월 누계 공급률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누계 공급률이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30개월, 즉 2년 6개월 동안에 들어오는 입주 물량의 합계가 다 어떠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급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개월 동안의 누적 공급률을 새롭게 만들어 보니까 과거에 2017년도 2분기부터 이 공급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30개월 누계 공급률로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 2분기, 즉 2017년 4월 달부터 우리는 이 지역을 모니터링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시황은 어떨까요? 누계 공급률 현재 타이밍을 바라보니까 2023년도 2분기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장을 간다 하더라도 매수하기는 조금 꺼려할 수 있는 시기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을 조금 매수를 하고 싶거나 실거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3년도 2분기, 즉 4월 달부터 바라보아도 충분히 늦지 않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구광역시에 임장을 하거나 대구광역시에 실거주로 내가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2023년도 2분기 꼭 기억하고 대구광역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하락 요소 중에 3가지 빨간불이 들어온 대구광역시 봤는데 이 빨간불이 주황색, 초록색으로 되나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23년 중반 음. 이때부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네요, 대구를.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심히 보면은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난 지금 들어가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지역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들어갈 수가 있고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고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 늦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지역을 점차 공부해 나가줘야지만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었을 때 나는 조금 더 과감하게 실거주든 매수든 투자든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들도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핫한 이슈를 좀 가져와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또 가져와 보도록 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